안녕하세요. 아하, 덥죠? 나만 더운가? 오케이. 저희 시험 끝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험 안 끝난 사람도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험 안 끝난 사람 있나요? I'm sorry. Yeah. 저희 아마 학생들은 시험이 막 끝났거나 아니면 막 끝나가거나, 그리고 직장인들은 아마 연말이어서 이래저래 바쁠 텐데, 우리 이 시간 11월 둘째 주인가요? 같이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여러 가지 세션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된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집에서 예배하거나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진행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또 염려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승리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들어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You see my victory.
on, let's sing it again.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속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로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아끼고 잘 사용하여 주님의 세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의 감동으로 살게 하셔서 저희들이 죽는 날까지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빛 대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빛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길 기도드리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청년부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혜롭고 풍부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전쟁으로 주도하는 완고한 지도자들을 주님의 공의로서 다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은 시험들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Term 3 Mental Health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빈 전도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연말까지 큰일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늘 저희를 아끼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 광고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늘 특별한 건 없는데 오늘부터 이제 텀3 멘탈 헬스, 경훈이보다 제 발음이 훨씬 안 좋지만 네,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잠깐 짧게 전하고 나서요, 그 정신건강 쪽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해상 형제가 나와서 세션을 진행해주고요, 그 세션을 바탕으로 조모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멘탈 헬스 그 세션 2인데요. 다음 주는 좀 특별히 101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예배 중간에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랜덤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정신건강 세미나로 김아람 장로님이라고 또 정신건강 쪽에서 일하시는 의사분이 있는데 같이 게스트 스피커로 모셔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하는 것보다는 경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중고등부 갬성으로 한번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감성은 되게 무거운데. 예, 반갑습니다. 광고하러 나오는데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에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해 이제 같이 섬겨주시던 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또 한국 다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좀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라는 게 그 자리가 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아이들과 좀 얘기를 나눠 주시고 함께 그 아이들과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뭐 질문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눠 주시고, 그렇게 또 케어받고 케어해주고 했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청년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오래 봤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나이면은 우리 중고등부 신입생들, 내년 신입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날 거예요. 이제는 내년에 신입생들이 2011년생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는 더 많이 차이 납니다. 2011년도생들이 이제 오는데, 제일 나이 많은 아이들은 2005년생이에요. 이어 13이 지금 올해 이제 2004년생들이 이어 13으로 졸업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2004년생 신입생들을 맞이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또 내년에 2011년생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청년부에다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정식 교사도 좋지만 그래도 와서 아이들과 좀 뭔가 시간을 좀 보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분들이나 보조교사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다 처음이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또 이제 회장하고 부회장이 선출됐고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경험이라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아이들과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그 아이들이 또 청년부에도 언젠가는 또 청년부에 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그래서 그런 좀 도움을 좀 구하고자 오늘 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에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것 같고 2011년도에는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중고등부 출신들이 많아요. 저기 보면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네요. 미안해요. 여기는 있네요. 아무튼 저희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혹시라도 마음에 한 10%라도 감동이 있는 분들은 저나 김경재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한 70%까지 끌어올려 드릴 테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요. 저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릴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오퍼링 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몸만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오퍼링 하는 거는 단지 우리의 물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주님임을,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오퍼링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리마인드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 광고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피아노 앞으로 와주시면 새가족방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등반을 원지기가 한 2주 전에 했는데 조 배정을 못 받았는데 원지기라고 있어요. 우리 건이가 데려온 친구. 원지기는 4조, 종현이 조에서 같이 이야 6조예요? 미안해. 6조야?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원지기한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너무 반갑고요.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딱 45분까지예요. 그래서 1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광고했듯이 제가 에피타이저로 설교하고요. 혜상이가 메인 디쉬로 이렇게 요리해 드릴 테니까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구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텀3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도 작년에 저희 사랑청년에서 같이 없으셨던 분들이 한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텀3를 하는지, 왜 사회적 이슈를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쉐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이슈를 저희가 청년부 안에서, 특별히 예배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다루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어떤 기독교적인 주제,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 혹은 뭐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같이 리서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리고 here to serve,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말고 사회 속에서 이슈가 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같이 교회 안에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텀3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혹시 2019년에 있으셨던 분들이 있나요? 와우, 한 20%, 25%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뭐 낙태, 안락사, 그 다음에 창조, 진화, 마지막은 동거,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뤘고요. 작년에는 LGBTQ+를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2주 만에 조금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에는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했어요. 워낙에 이 세상에서 연애, 가정, 결혼, 여러 가지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왜곡되어지고 세상적 가치로 물들어 있는 관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이트가 뭔지, 메리지가 뭔지, 그리고 가정이 뭔지 같이 한 달 동안 살펴봤고요. 이번 달에는 11월 한 달 동안에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뤄요.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리더 모임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리더들이 같이 프리 스터디는 아니지만 약간 혜상이와 함께 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리더들이 먼저 나눴어요. 근데 저희가 나눴던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왜 교회에서 정신건강을 다뤄야 하는가? 아마 제가 인트로 하면서 많이 커버를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해상이가 이따가 더 잘 설명해주겠지만 뉴질랜드 안에서 정신건강, 멘탈 헬스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이슈들이 있어요. 디프레션, 수이사이드, 아니면 뭐 드럭,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슈가 되고 있고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눈 감고 세상 속에서 그냥 세큘러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슈를 바라봐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 정신건강 세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있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직장인들은 일하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뿐만 아니라 뭐 집에서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게더링하고 놀러 가는데도 눈치 보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점점 프레셔도 많아지고 뭐 릴레이션십이든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멘탈 헬스적인 어떠한 문제나 이슈가 우리 안에도 사실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이러한 이슈들, 크고 작은 뭐 심각한 문제 아니면 좀 안 심각한 문제, 그 레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프로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리더들 안에서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은 정신건강이라는 토픽과 비블리컬한 어떤 프린시플이나 원리나 원칙 중에 있어서 정신건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을까? 어떠한 레퍼런스나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있을까? 리더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어떠한 에피타이저를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이고 우리가 SBS 마가복음을 이미 뗐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거에 대답을 하셨냐면 그 전 본문을 봐야 돼요. 28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혹시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적 백그라운드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리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의 세이비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너무 이거 원어원도 내려가나?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센틱한 어떠한 신앙이나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 의식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진 그러한 종교적인 오토리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과 컨플릭트를 만들고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예수님이랑 그 컨플릭트를 일으켰어요. 오늘의 본문에도 예수님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러한 컨플릭트와 그러한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티칭을 받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약간 sarcastic한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 너가 여러 가지 티칭을 하고 가르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럼 너가 가르치는 것들 중에 하는 얘기들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이 질문의 목적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면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일 큰 계명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절에 두 번째 계명이 나와요. 저도 오늘 이 본문에 포커싱을 하고 싶은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데 기독교의 그냥 기본적인 어떠한 프린시플이에요. 약간 오늘 크리스천리티 101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성경적인 오류는 없지만, 혹은 컨트로버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멘탈 헬스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bless you, 이 말씀을 제가 같이 조금 꼬아서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 손가락에 뭐 상처나고 막 아프면 너무 아파하고, 내 돈을 잃으면 너무 억울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도 좀 사랑해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현대 시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 우리 시대에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릴레이션십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프레셔들, 아니면은 셀프 컨피던스가 없는, 혹은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하시하게 대하고, 내 자신의 스스로에 있어서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레킹이 많아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에 다니면 트릭이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뭔가 액팅하는 거를 요구하고,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here to serve, humbly enough 계속 푸시하잖아요. 세상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행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너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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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인 어떤 디프레션이나 아니면 영적인 번아웃, 이러한 부분들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다시 한 번 더 그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생각해보게 될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리소스를 가지고, 그 근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멘탈 헬스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혜상이가 인트로를 이번 주에 하면서 여러 가지 스태티스틱스를 얘기하면서 좀 나랑은 먼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멘탈 헬스를 3주간 다루면서 우리 안에 품었으면 하는 마음들, 같이 쉐어했으면 하는 마음들,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그 스탠다드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높게 잡고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자신?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거꾸로 가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 지켜보시는, 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리얼라이징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똑같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멘탈 헬스를 진행하면서 제일 큰 기대가 있는 건 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레셔들, 고마워요. 여러 가지 프레셔들 속에서 진짜 이 시간만큼은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들, 혹은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에서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진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들, 아니면은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든지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게 이웃과의 관계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아니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공부, 아니면 미래, 혹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리졸브하지 못했던 어떠한 이슈이든지, 그 어떠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든지, 혹은 그걸 한 번도 스피크 아웃 해본 적이 없는, 오픈업 해본 적이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면, 3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에, 그 release them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말씀이었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혹은 여러분들의 멍에,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제가 그냥 잔잔히, 반주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스피크아웃하고, 하나님,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3주간의 세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잠깐 동안 기도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세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짐진 것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 하나님께서 테이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혜상이를 블레싱합니다. 혜상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그가 준비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요. 혜상이를 인바이트 할 건데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신혼부부 한강이 현수 땜빵으로 잠깐 오기도 했고, 혜상이는 저희 청년부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고요. 또 이렇게 결혼하고 다시 이렇게 장년부에서 2부 예배를 섬기고 있고요. 정신건강에서 간호사로 몇 년 차시죠? 와우! 5년 차? 시간이 빠르다. 5년 차로 하고 있고, 저기 뒤에 보면은 민영 자매도 같이 와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뵈어서 참 좋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노스쇼 호스피털 커뮤니티 멘tal 헬스 팀에서 어큐트 팀, 크라이시스 팀과 리커버리 팀을 병행하면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이자 케이스 매니저 이혜상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먼저 조금 오글거리는 좀 질문들을 좀 몇 가지 조금 할 건데요. 여러분의 멘tal 헬스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혹시 조금 힘드신가요? 네, 힘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멘tal 헬스 데이를 가지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혹시 너무 바빠서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를 돌아보지 못하셨나요? 저희가 약간 스무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멘tal 헬스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앞으로 한 3주 동안 좀 세션들을 가지게 될 텐데, 저희가 왜 멘tal 헬스 어웨어니스를 가져야 하는가 저기에 좀 나와 있는데, 멘tal 헬스에 대한 스티그마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멘tal 헬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과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3주 동안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약간 스크래핑 하는 느낌으로 멘tal 헬스가 무엇이고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멘tal 헬스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찾아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나의 삶과 공동체로 가져와서 나의 정신건강과 서로의 정신건강을 한번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그런 아이 오프닝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The Perceived Stress Scale이라고 좀 Universally Recognized and Stress Scale인데요. 이걸 통해서 좀 본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폰 가능하시면 꺼내시고 이게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점수를 총 다 10가지 질문 후에 합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다 마치고 계산할 때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의 점수는 뭐고 2번 문제 점수는 뭔지 좀 잘 순서대로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최근 1개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번호가 있죠? 0은 전혀 없었고, 1은 거의 없었고, 2는 때때로, 3은 자주 있었고, 4는 매우 자주 있었다. 저렇게 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영어로요? 네. 0은 absolutely zero, 1은 sort of zero, 2번은 sometimes, 3번은 frequently, 4는 very frequently. 이해가 되셨나요?
아 질문이요? 아니 이거 저것도 1번 저기 문제들도 영어로 한번 제가 지혜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말씀드렸죠. So for the last month, 예선님 어쨌든 당황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Have you ever felt 이거 굉장히 이게 어렵네요 이게. 이것도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네, 1번 됐고요. 2번 최근 1개월 동안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매겨보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최근 1개월 동안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번)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5번) 너무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5번 최근 1개월 동안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6번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번 최근 1개월 동안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8번 최근 1개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9번 최근 1개월 동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마지막 10번입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갈 텐데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챌린지를 드릴 건데 이 4, 5, 7, 8번의 문제들은 질문의 방식이 좀 달라서 점수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0점이면은 4, 1이면은 3, 2는 2, 3은 1, 4는 0점으로 이 네 가지 4, 5, 7, 8번의 점수들만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학 시간 아닙니다. 정신건강 시간 맞습니다. 그렇게 변환하시고 총점을 계산하시면 돼요. 총 합계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 좀 더 필요하신가요? 네. 밑에 보시면 점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조금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다 되신 것 같은데, 네, 0점에서 13은 low stress, 14에서 26는 moderate stress, 27에서 40 high perceived stress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단순히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점수로 매긴 스케일이지만
저희 모두가 이런 뭐 테스트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의 멘tal 헬스에 대해서 좀 awareness를 가지는 게 참 필요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mental health diagnosis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인터랙티브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막 부담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가끔씩은 멈춰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폰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mental health diagnosis 뭐 example 같은 거 뭐 알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어떤 거든지 쉬운 것들도 있잖아요. 안 해줘요. Depression, nice. Bipolar disorder, nice. Mania, nice. Schizophrenia. Schizophrenia, nice. Adjustment disorder. Trauma, nice. 네, 너무 많은데요? 참 좋아요. 일단은 순서를 제가 약간 헷갈렸네요. 멘tal health. 정확하게 틀려버렸어요. mental health. mental health가 무엇일까요? Definition and state of well-being in which the individual realizes his or her own abilities, can cope with the normal stresses of life, can work productively and fruitfully, and is able to make a contribution to his or her community. 한국말로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인 성숙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mental health와 mental disorder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mental disorder는 is characterized by a clinically significant disturbance in an individual's cognition, emotional regulation, or behavior. 뭐 예를 들면은 뭐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 feeling depressed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한 감정이죠. 그런데 그 우울감이 삶의 다른 영역들을 예를 들면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 그리고 본인의 뭐 self-care에 대한 그런 area들을 침투했을 때 그것이 clinically significant 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diagnosis가 뭐 depression, major depressive disorder라고 이렇게 clinically diagnose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ental disorder는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diagnosis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요. 다는 하지 못했지만 뭐 우울증, 양극성 장애, 약제 유발성 정신증, 조현병, 인격장애, PTSD, anxiety, panic disorder 여러 가지 다이그노시스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뭐 좀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다이그노시스가 있으실까요? 좀 어려운 진단명들이긴 한데 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양극성 장애. 네, 양극성 장애는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제 양극이 있는데요. 이제 매니아와 디프레션.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레인지가 이제 정말 높을 대로 높아질 수 있는 매니아와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 있는 디프레션의 그런 frequency, mood swings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런 disorder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잘 보이나요? 네, awareness and mental distress. mental distress는 또 이제 뭐 한국말로 했을 때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뉴질랜드 한 몇 명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mental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awareness가 얼마큼 있느냐라고 약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78%는 know someone or self. 친한 친구는 49%, 함께 일했던 동료 35%, 함께 살았던 사람 32%, 본인 32%, 그리고 이웃 20%. 상당히 좀 significantly high한 넘버가 저희 자신이거나 저희 주변에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제 mental distress를 보여주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슬로프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네, 15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한 스터디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저희 사회에서, 저희 소사이티에서 경험하고 있는 멘탈 헬스 챌린지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스트레스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가 이미 되었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스트레스를 경험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진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Stress can be defined as any type of change that causes physical, emotional, or psychological strain. Stress is your body's response to anything that requires attention or action. 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definition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는 왜 약간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되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네거티브한 그런 단어가 되었을까요? 저희 사회 속에서 what causes stress in our society? Intensified workload to increase productivity gains, constant search for perfection, obsession with competition, difficulty balancing work and personal life and family life, major changes in values and social standards.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팩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자면은 3 biggest workplace well-being challenges for firms and organizations 2020년도에서는 스트레스가 보시다시피 69%로 굉장히 높은 치수의 well-being challenge로 보여지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왜 지나치게 되면은 몸에 해로울까요?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은 지나친 스트레스는 that can overwhelm people leading to fight, flight, freeze response. 계속해서 몸을 긴장 상태로 놓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psychological, physical 그리고 여러 가지 mental issue 쪽으로도 vulnerable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몸에 디스트레스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래티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maintain a daily routine, sleep adequately, connect with others, eat healthy, exercise regularly, minimize news feeds. 사실 보면은 되게 기본적이죠? 기본적인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저게 모든 분들한테 다 어플라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퍼스널라이즈 된 그런 스트래티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좀 이제 혼자서 사색에 잠겨서 좀 기타 치는 거는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오글거리지만 그런 식으로 좀 디스트레스 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가 있고 좀 민영이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그러면 굉장히 디스트레스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디스트레스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가 굉장히 바빠졌어요. 근데 저희가 가끔씩 헷갈리는 부분이 비즈니스와 프로덕티비티를 약간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Research indicates that an individual's perceived level of busyness may be heavily connected to their self-worth as well as how others view their status. 이 사람 진짜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사는 게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자랑스러움이 되는 거죠. 나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이 사회에서 한 몫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잘못된 perceive를 가지고, perception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지나친 비즈니스는 저희의 work-life balance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What happens after that? burnout이 찾아오게 되죠. Burnout symptoms include feeling exhausted, empty, and unable to cope with daily life. Study shows in AUT, 1 in 3 employees are at high burnout risk, up from 1 in 9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그래서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서 1에서 1 out of 9이었던 수치가 1 out of 3로 increase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Burnout can be very dangerous, guys. Burnout은 일단은 work-related stress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can actually really tire your body and make you very vulnerable in terms of 스트레스가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stress can actually increase your cortisol levels to the degree that 어떤 뭐 이렇게 immunity level도 낮춰주게 되어서 그렇게 physical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mentally it can actually lead to depression and anxiety.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아웃을 초기에 내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조금 잘라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What strategies exist? Practice mindfulness, vacation or break within work strategies, connect with others, set boundaries. 아까랑 똑같이 조금 뻔한 그런 스트래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본인이 행복해하는 그런 스트래티지들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ddiction. 와우, social media addiction. 좀 크죠? 네. 저는 좀 준비하면서 좀 굉장히 좀 찔렸는데요. What is social media addiction? It's described as an uncontrollable urge to use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leading to a state where one is overly concerned when they are not online. 약간 저예요. 약간 저고요. 약간 여러분일 수 있어요. Statistics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Symptoms of depression are twice as likely to appear in teens who spend 5 to 7 hours a day on their smartphones. Symptoms of depression are twice as likely. Not being on social media causes the fear of missing out in 34% of young adults. 솔직히 좀 공감이 되는 게 SNS가 it's actually a tool of communication these days. 본인의 삶을 이렇게 하면서 너 진짜 너 호주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SNS를 안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했던 실험인데 social networking site lights up the same part of the brain that also ignites when taking an addictive substance. What's dangerous about this is that the brain receives a reward and associates the drug or social network activity with positive reinforcement. 그러니까 마약과 약물과 같은 그런 중독성 있는 substance라고 뇌가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reward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positive한 reinforcement.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액티비티로 찾아가게 되는 그런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이르게 된다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끔씩은 좀 내 주변의 친구들 진짜 엄청 재밌게 잘 살고 있네. 뭐 차 샀어, 뭐 집 샀어, 뭐 좋은 대학교 갔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가끔씩은 좀 본인의 self-worth나 아니면 본인의 self-esteem이나 그런 자존감 같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어요. Another form of addiction is drug and alcohol addiction. 그래서 몇 가지만 다루게 될 텐데요. 뭐 alcohol use는 사실은 주변 봐도 굉장히 높고요. Cannabis is the most commonly used illicit drugs in New Zealand. 그리고 use of methamphetamine and other drugs such as LSD and opiates are not widespread officially, but has been facing an increased number of drug-induced psychosis. 또 drugs도 굉장히 좀 사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도 뭐 약간의 그런 학교 안에 그런 블랙 마켓을 통해서 드럭들이 세일되고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또 지켜보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뉴질랜드에 유입되고 있는 드럭의 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드럭의 질, 그 quality of the drug가 예전에 뭐 3, 40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는 퓨어한 캐너비스, 퓨어한 메탄페타민이라고 했다면은 요즘 블랙 마켓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약들은 퓨어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퓨어했던 캐너비스라고 생각해서 캐너비스를 이제 잘못 하셨다가 drug-induced psychosis. 그래서 psychosis라고 하는 것은 뭐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환시, 뭐 visual hallucination, 환촉, tactile 여러 가지 그런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데요. 그런 drug induced psychosis를 일으키게 됩니다. That can be 처음에는 temporary basis로 그게 recover가 할 수 있지만은 지속된 drug induced psychosis를 통해서 좀 long-term mental illness로 lead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providing care하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제가 해봤는데요. 제 케이스로드 나왔을 때 4분의 3 정도가 16세 이전에 substance를 사용하게 됐고 그것이 실제로 트리거가 되어서 long-term mental illness로 develop하게 된 사람들이 그 정도의 치수, 4분의 3 정도의 치수가 됐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경각심이 혹시 드시나요? 잘 안 드시죠? 여러분의 호기심으로 여러분들의 각 개인마다 드럭에 대한 톨러런스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들은 이 드럭에 대한 톨러런스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드럭 톨러런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칫 드럭들을 사용했다가 드럭 인듀스 사이코시스와 같은 반영구적이지만 또 영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십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Suicide, 마지막으로 다뤄볼 social issue인데요. 2018, Aotearoa youth figures also found New Zealand had the highest suicide rates among teenagers aged 15 to 19 in OECD. 굉장히 alarming한 statistics예요. South Korea's female suicide rate is highest, with 15 deaths by suicide per 100,000 deaths, according to the suicidal rate list. Male suicide rate is third highest. 저희가 한국인이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동시에 좀 굉장히 critically high한 숫자의 suicide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로 보시면은 1950년 정도부터 2020년 정도까지의 number of suicide deaths has been obviously, as you can see,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We'll only be scraping about suicide, guys, but so what are the risk factors of suicide?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Having previously attempted suicide, losing a loved one or peer to suicide. Age, young people have the highest suicide rate. Gender, men are 3 or 4 times more likely to die by suicide. Sexuality issues, gender identity issues. Ethnicity, Maori are more likely to die by suicide than non-Maori. Family childhood experiences like trauma, sexual abuse, experience of mental illness. 정말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수 있어요. 사실 suicide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자살 생각이나 suicide 생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일단 I pray that God gives you the wisdom and strength to break the barriers, whatever barrier that you created around yourself, and seek help. Seek help with professionals.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I pray that God gives you that courage. There is help out there for suicide.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suicide는 can be divided into acute and chronic suicidal ideation. Acute basically means acute, 당장의, imminent한 그런 suicide ideation. Chronic is a bit more long term, so it's been there for a while. 그 acute하고 chronic한 suicidal ideation으로 이제 clinically 이제 intervene을 해서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intervention을 저희 mental health 팀에서 provide 하고 있습니다. If the suicidal thoughts were rooted by depression and long-term mental health issues like anxiety, we can provide medications, so antidepressants, anti-anxiety, mood stabilizers. 두 번째는 therapy, so really depends on the root cause of the suicidal thoughts. If it was based by long-term trauma, sexual trauma, physical trauma, 그런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그런 long-term therapy를 그리고 strategy들을 provide 해줄 수 있는 그런 therapy를 provide 해드리고요. 또 acute interventions, 지금 제가 전에도 일했고 지금 제 동생 영상이가 일하고 있는 mental health inpatient unit 같은 곳에서
이제 admission을 통해서 monitoring과 treatment purpose로 그렇게 acute intervention들도 존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So addiction leads to depression or psychosis or whatever, but is addiction itself a mental health category in Yes, itself? it is. So mental health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mental health 저희 노쇼 호스피탈의 mental health 팀은 specialist mental health and addictions라는 한 큰 디파트먼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저가 일하고 있는 mental health specific한 팀이 있고 drug and alcohol 팀이 또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it's considered as a category of mental disorder. 조금 더 코리안과 그리고 이민 2세대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레셔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게 될 텐데요. Asian Family Services conducted a survey in 2021 that showed 44.4% of Asians and 64.1% of Koreans in New Zealand are at risk of depression. Ironically, New Zealand Asians are much less likely to use mental health services compared with other ethnic groups. 마지막 이 항목에서도 compared to other ethnic groups, Asian Americans, 여기는 studies in Asian Americans인데, they show more extended and intense family involvement in help seeking, and also show the longest delay in seeking professional mental health care. 사실은 mental health 트리트먼트는 액세스가 레이트가 낮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장 알라밍하고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실제로 정신적인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long-term mental health 트리트먼트에 니드가 있으신 분들이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액세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사했던 하나의 스터디에서는 코리안들이 for the first onset of psychotic symptoms, 그래서 그런 psychotic symptoms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첫 5년이나 6년 안에 mental treatment를 액세스하는 그 레이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액세스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숫자의 사람들이 좀 심각한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지만은 첫 5년과 어떤 배리어가 됐든 간에 5년과 6년 사이에 그 긴 시간 동안 액세스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슴 아픈 스태티스틱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sian Second Generation Immigrants로서 저희가 겪고 있는 프레셔가 무엇이 있을까요? There's a pressure to meet parental expectations of high academic achievement and live up to the model minority. Model minority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Model minority는 it's a stereotype. 그래서 이 사람이 racial minority, 그래서 뭐 Korean이 이제 minority죠. minority지만 우리가 이 이민 사회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successfully 잘 integrate 했구나, 잘 자리 잡아서 좀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minority지만 majority의 그런 사회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pressure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어요. difficulty of balancing two different cultures and communicating with parents. 그래서 cultural 그리고 generational한 그런 갭과 그런 different crisis가 있을 수 있고요. Family obligations based on strong family values, discrimination or isolation due to racial or cultural background, immigration guilt. So this is a really big one, guys. The notion that as our parents sacrifice so much for their children, we are bound to repay them for their sacrifices. 이민 2세대에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guilt인데요. 부모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고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민 오셔서 뿌리를 내리셔서 저희가 2세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 사랑을 그 기대에 meet the expectation과 같은 그런 방법들로 사랑을 되갚고 싶은 그런, 하지만 그 사랑을 되갚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guilt를 immigration guilt라고 define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한 코리안 한 클라이언트가 이것을 vicious한 cycle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나도 여기서 열심히 살고 나는 조금 더 백인들하고 좀 더 잘 어울리고 나는
그 Korean 아이덴티티보다는 조금 더 키위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좀 나가서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보면은 엄마나 아빠가 눈에 뒤집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내 삶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vicious cycle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pressure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what stops us from accessing mental health services as young adults? Stigma. 특히나 이제 저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적인 아픔에 대한 스티그마가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거나 그런 다이어노시스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으면은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큰 barrier가 존재하고 있어요. cultural한 barrier죠. Perceiving problem is not serious enough. Reliance on self. Difficulty accessing help. 어떠한 서포트, 어떠한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Fear of negative outcome. pessimistic한 뷰로 정신 건강을 바라보고 있고 difficulty identifying or expressing concerns. 실제로 내가 어떠한 컨서언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컨서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포뮬레이트를 해서 액세스 헬프를 할 수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멘탈 헬스 이 헬스 앤 어딕션 스페셜리스트 서비스들이라고 이제 제가 현재 속해 있는 팀인데요. 크게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건 멘탈 헬스 서포트 그 클리니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프라이빗 루트에서는 제가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은 개인의 self referral을 통해서 private psychiatrist나 private psychologist를 액세스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public 팀에서는 acute와 recovery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요. acute mental health 서비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inpatient unit, 그래서 hospital이 존재하고 acute community mental health team 24시간 매일 작동되고 있는 crisis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inpatient 팀과 acute crisis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urgent한, acute한 mental health issue들을 다루고요. brief non-urgent mental health support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 한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사이에 좀 non-urgent 한 그런 brief한 mental health input를 주는 팀도 존재하고요. 또 제가 또 속해 있는 recovery 팀, 조금 더 long-term support가 필요하신 분들을 take care 할 수 있는 그런 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스쇼어랑 와이타카레 호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좀 culturally specific한 Asian mental health services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clinical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cultural support를 provide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레이어에서는 drug and alcohol 서비스도 어떤 병원에서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North Shore, Central, West Auckland, South Auckland에서도 drug and alcohol specific한 그런 substance addiction issue를 딜하는 그런 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Where to get help? Help is actually everywhere, guys. 1737 mental health support lines 24/7. Suicide crisis line, youth line, outline New Zealand crisis team. 사실은 이제 실제로 사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화번호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도대체 왜 멘탈 헬스 어웨어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경적인 비블리컬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I think we need to acknowledge that we're weak. I think sometimes 가끔씩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하지 않다는 거를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크리스천한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는 I think we actually need to acknowledge that we're weak. 사도 바울의 그런 example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엑삼플을 통해서 weakness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움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도 바울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Rejoice and mourn together.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에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대1의 그런 시간이 이거의 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수하시느니라. 가끔씩은 저희가 왜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일단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왜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만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을 저희의 머리카락 개수로 다 아시고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오신지도 아시고 저희가 어떠한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결과적으로 멘탈 헬스에 대해서 본인의 멘탈 헬스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시고 혹시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람에게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혜상이한테 30분까지 부탁했는데 3분밖에 오버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한 10분 정도 까먹었기 때문에 액츄얼리 혜상이는 7분 일찍 맞춰준 거예요. 다들 집중해 들어줘서 고맙고 혹시라도 이제 조별로 나눠져서 같이 퀘스천들을 나누고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멘탈 헬스 관련해서 혹은 오늘 진행했던 1주차 세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Any questions? 아니 본인은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한 39점 정도 됐다. 이럴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되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오케이. 혜상이가 이렇게 멘탈 헬스 관련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멘탈 헬스 에리어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 일하고 이런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서 나누셔서 감사하고 혜상이가 나눠줬듯이 저는 저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프리텐딩하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힘든데 괜찮은 척하고 그래서 그냥 조모임을 하든 아니면은 끝나고 밥 먹으러 가든 아니면 그냥 행아웃 하든 그냥 프리텐딩 하면서 그래 이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냥 그게 막 서로를 막 저칭하고 막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모임으로 나가서 저희 1주차 이렇게 혜상이가 진행해준 부분들 관련해서 같이 피드백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2개의 퀘스천을 혜상이가 준비해줬는데 있나요? 슬라이드 없네요. 조장님들께 저희가 퀘스천을 드렸어요. 좀 프랙티컬한 질문들일 수도 있는데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1조와 3조는 합쳐져서 2층으로 성가대실에서 해주시고요. 다른 조들은 조별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한 혜상이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 다음 주는 프랙티컬하게 좀 이렇게 원어원으로 나눠져서 하는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모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3번으로 마무리할게요.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